길어야 6개월입니다. 생존율 10%의 가능성입니다. 제대로 된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놀랄 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길어야라는 단서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일상생활을 하며 나의 위암 극복을 한 이야기를 나누는 암환우 모임에도 참석하고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에서 치료받은 내용이 궁금하시죠? 시작 전 저의 암 극복 이야기, 따뜻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기적의 순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톤에 사는 에이미 로버츠입니다. 42살, 두 아들의 엄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봄, 제가 회사 업무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던 저는 한국 지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 한 달간 머물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이란 그저 K-팝과 드라마로만 알려진 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현대적인 건물들과 질서정연한 거리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죠. 특히 강남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즐비한 모습을 보며 여기 의료시설이 정말 훌륭하네라고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 둘째 주 계속되던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증상에 한국 현지 동료가 병원 검진을 권했습니다. 에이미,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가기 전에 병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 서울 아산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미국의 어떤 병원보다도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의 완벽한 영어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암 3기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15살, 12살 아들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의 태도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에이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위암 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라는 말에서 뭔가 다른 에너지를 받았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함께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이곳, 한국에서 제 병을 치료받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한국이 제게는 단순한 출장지가 아닌 제 생명을 구해줄 희망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거의 13시간 동안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남편을 설득해야 할까요? 공항에 마중 나온 남편 마이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여보, 나 위암이야. 그런데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어. 마이클은 당황했습니다. 에이미, 여기 미국에도 좋은 병원들이 많아. MD 앤더슨도 있고 슬론 캐터링도 있잖아. 왜 굳이 그 먼 곳에서?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진료의 질, 의료진의 태도,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감이 있었거든요. 여보, 한국 의사들이 달랐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살리려는 진심이 느껴졌어.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잭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라이언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아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라이언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고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거거든. 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국이요? 왜 그렇게 먼 곳에서요? 라이언도 덩달아 물었어요.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치료받기로요. 혼자 갈 수도 있었지만 치료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마이클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에이미, 너무 무모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새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서울 아산병원의 치료 성과를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국에서 만난 담당 의사와의 화상 상담이었어요. 강윤구 교수님은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치료 계획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에이미 씨, 위암 3기라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병원의 위암 치료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말을 들은 마이클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도 신기한 듯 화면 속 한국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마이클은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했고 아이들은 국제학교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라이언이 물었어요. 엄마, 한국 가면 정말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나을 거야. 우리 모두 함께니까. 출발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거든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에이미,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2달 전 출장으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심정이었어요. 이번엔 환자였거든요.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나온 김미란 코디네이터를 만난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우리 가족을 맞이해 주었고 공항에서 병원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주었어요. 에이미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병원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 짐을 푼 후 다음 날 바로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하면 며칠씩 걸렸을 검사들이 하루 만에 모두 끝났어요. CT, MRI, 혈액 검사까지.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강윤구 교수님과의 첫 상담에서 치료 계획을 들었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먼저 6차례의 항암 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거든요. 항암 치료는 입원 없이 외래 치료실에서 받기로 했어요.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 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치료실에 들어서니 깔끔한 의료진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간호사 이수진 선생님이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에이미 씨, 처음이라 무서우시죠? 저희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게요.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뭔가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2시간은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근처의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입에서 이상한 쇠맛이 났습니다. 김미란 씨가 추천해준 미역국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오니 라이언이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몸의 컨디션에 따라 입원 치료 여부는 결정하기로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마이클이 제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지만 이런 고통이 앞으로 5번 더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병원에서 만난 이수진 간호사의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에이미 씨, 어제 많이 힘드셨죠? 이제 첫걸음을 뗀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펴 주었어요. 강윤구 교수님은 매번 진료 때마다 에이미 씨 잘 버티고 계시네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라며 희망을 주셨고요. 2번째 항암 치료는 첫 번째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미리 구토억제제를 복용했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잭은 근처 국제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고 라이언은 한국어 과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치료 후 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울고 있는데 라이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머리 없어도 예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가는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병이었다는 걸요. 김미란 코디네이터가 예쁜 모자를 선물해 주었고 병원 직원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어요. 누구도 제 외모 변화에 대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4번째 치료가 끝나고 중간 검사를 받았을 때 강윤구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에이미 씨, 종양이 많이 줄었네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달, 저는 이곳이 단순한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제 2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청소. 아주머니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보안 아저씨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거든요. 5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제 몸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견뎌왔던 부작용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치료 중간에 갑자기 온몸에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수진 간호사가 황급히 강윤구 교수님을 부르고 곧바로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입원 수속을 하게 되었어요. 에이미 씨 괜찮아요. 약물 알레르기 반응 같은데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마이클과 아이들이 제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잭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미국으로 돌아갈까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그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여기서 치료받는 게 맞는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강윤구 교수님이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이미 씨, 어제 많이 놀라셨죠? 앞으로 항암제 종류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작용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동일하게 낼 수 있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더욱이 중간 검사에서 종양이 현저히 줄어든 걸 확인했는데 말이죠. 김미란 코디네이터도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에이미 씨,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요.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었고, 마이클에게는 한국어 회화 수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건 병원 직원들이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거였어요.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원무과 직원은 라이언의 한국어 숙제를 도와주었고, 약국 선생님은 제게게 한국 대학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끝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수술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공존했거든요. 치료실에서 나오며 복도를 걸을 때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게 희망을 준 곳이 되었어요. 간호사들의 얼굴도 익숙해졌고 병원 카페테리아 주인도 저를 알아보며 인사해 주시거든요. 최종 검사 결과를 받는 날 외래 진료실에서 저의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온 가족이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윤구 교수님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에이미 씨, 정말 잘 버티셨네요. 종양이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순간 라이언이 와 하고 소리쳤고 잭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이클은 제 어깨를 꼭 껴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는데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제가 물으니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2주 후면 가능합니다. 그동안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충분히 쉬시고 영양 관리도 잘하시고요. 병원을 나서며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한창이던 4월의 서울,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라이언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숙소에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 최소 6개월은 더 머물러야 했거든요. 아이들 교육 문제, 마이클의 직장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보자. 마이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2번째 시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항암 치료는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수술실에서 결정될 터였습니다. 수술 2주 전 저는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수술 전 상담을 받았습니다. 위장관외과 김성준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교수님은 수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이미 씨, 위에 3분의 1을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도 함께 제거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수술용 모형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큰 수술이구나.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성준 교수님은 자신 있게 답하셨어요. 이 정도 상태라면 90% 이상입니다. 저희 병원은 위암 수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수술 준비를 위해 저는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부터 특별한 식단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메뉴를 짜주셨는데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미리 영양 상태를 최적화한다는 설명이었어요.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고 비타민 주사도 맞았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나름대로 수술을 준비했어요. 잭은 인터넷으로 위암 수술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라이언은 제가 수술실에서 나올 때까지 읽어달라고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엄마, 수술 끝나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거 읽어주세요.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에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야. 내일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거야. 수술 당일 새벽 5시 간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에이미 씨, 준비하시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천장의 형광등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게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라이언이 제 뺨에 뽀뽀하며 속삭였어요. 엄마, 꼭 돌아와요. 잭은 엄지를 치켜 올리며 화이팅!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만나자, 내 사랑들. 수술실 문이 열리며 김성준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에이미 씨, 오늘 저희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안심하세요. 마취과 선생님도 다가와 말씀해 주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예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수술실 음악이었어요. 클래식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제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맡기자. 여기 계신 분들을 믿자.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이었어요. 눈을 뜨니 김미란 코디네이터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에이미 씨, 수술 성공했어요. 교수님이 완벽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목이 너무 말랐지만 아직 아무것도 마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얼음 조각을 입에 넣어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일부터 조금씩 드실 수 있어요. 배에는 여러 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온몸이 뻐근했지만 이상하게 희망적이었어요. 김성준 교수님이 오셔서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고 림프절 검사 결과도 깨끗합니다. 정말 성공적인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에이미 씨,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회복실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라이언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살아났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잭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고 마이클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석 달 전만 해도 막막했던 미래가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보살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이겨낸 시간들.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수술 첫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병원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제가 처음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에이미 씨, 천천히 하세요. 하루하루가 나아지는 거예요. 제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을 때마다 대단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처음으로 미음을 마셨을 때의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저 쌀과 물로 끓인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였거든요. 병원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끓여오신 미음이었는데 에이미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라며 웃어주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수술 후 5일째였습니다. 복도를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청소하시던 박금순 여사님이 다가오셨어요. 말이 정확하게 통하지는 않았지만 두 손을 포개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매일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말과 두 손을 포개어 기도해 주었다는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잭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한국어로 주문하는 법을 배웠고
라이언은 간호사들과 한국어로 농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한국어로 아파요도 말할 수 있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죠. 수술 후 2주째 김성준 교수님이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이미 씨,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한국 음식 효과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던 한국 음식들이 이제는 제 몸에 딱 맞는 치료식이 되었거든요. 특히 김미란 코디네이터가 추천해주신 전복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에이미 씨, 전복은 기력 회복에 정말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수술 후에 많이 드시거든요. 마이클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병원 근처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숙소로 돌아가 저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이미, 한국 아주머니들이 뭘 사는지 보고 따라 샀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 수술 후 3주째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데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라이언이 제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우리 계속 한국에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느새 한국이 제게는 단순한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특별한 곳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술 후 한 달째 첫 번째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CT 촬영 결과를 보며 강윤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이미 씨, 정말 깨끗해요. 수술 부위도 완벽하게 아물었고 다른 곳으로 전이된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이 말했어요. 에이미, 우리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 병원 복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 같았습니다. 원무과 김철수 씨는 매번 에이미 씨 오늘도 좋아 보이세요. 라며 엄지를 치켜 올려주었고 지나가는 직원들도 얼굴에 미소 지으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수술 후 6주째 드디어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발견한 암. 한국 최고의 병원을 소개해 준 한국 동료의 말을 듣고 모든 자료를 찾아보게 된 경위.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결정한 모든 과정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신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린 일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퇴원 준비를 위해 개인 짐을 정리하며 이수진 간호사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환자를 대하는 이수진 간호사의 언행은 정말 글로벌 매너가 몸에 배인 것 같았어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모든 간호처치를 할 때 과정을 설명해주고 마친 후에도 꼭 결과를 물어보곤 했어요. 정말이지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모든 매너를 갖춘 간호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한국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제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어디서 또 느낄 수 있을까요? 우선 병원에서 퇴원 후 첫 달은 근처 숙소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외래 진료를 보면서 제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요. 퇴원 후 첫 달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근처 숙소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며 매주 2번씩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사실 내가 암 수술을 극복하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가끔씩은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잡아준 것은 나의 가족이고 병원의 의료진들이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위암 환자를 위한 모든 의료진들은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담당 교수님, 간호사들, 특수검사팀 영양사님들, 그리고 원무팀까지 모든 분들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퇴원 후 2주가 지나니 근처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째에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까지 나갔어요. 물론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섰지요. 라이언이 제 팔을 꼭 잡고 엄마 진짜 나았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응, 엄마 정말 나았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달 후 정기검진에서였어요. 강윤구 교수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이미 씨 완벽해요. 이제 정말 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순간 진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김미란 코디네이터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에이미 씨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얼마나 무서워하셨는데. 저도 그때가 떠올랐어요. 8개월 전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절망감 말이죠. 아닌 척 했지만 마음속으론 두려움과 희망 때론 절망감까지 감정이 뒤섞이곤 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이들은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 있었어요. 잭은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라이언은 태권도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이미, 나는 솔직히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비자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거든요. 고민 끝에 우리는 일단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별은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기로 했거든요. 강윤구 교수님도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평생 에이미 씨를 지켜드릴게요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국 전날 병원 사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이수진 간호사, 김미란 코디네이터, 박금순 여사님, 그리고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준 교수님까지 바쁜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에이미, 당신은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한국에서 완치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기만 한 것 같은데 저도 뭔가를 드릴 수 있었다니. 이수진 간호사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에이미 씨, 이거 열어보세요. 안에는 병원 직원들이 하나씩 쓴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 같은 짧은 메시지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라이언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개월 전만 해도 안녕하세요밖에 몰랐던 아이가 이렇게 유창하게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실감이 났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택시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한강, 남산타워, 그리고 제 생명을 구해준 서울 아산병원까지. 모든 풍경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김미란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에이미 씨, 한국이 항상 당신의 두 번째 고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개월 전 절망에 빠진 채 이곳에 왔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떠나는구나.
한국은 제게 단순히 병을 치료해 준 곳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을 가르쳐 준 곳이었어요. 돌아온 후 가장 놀라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에임이 한국에서 암 치료받았다고. 정말 괜찮은 거야?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미국을 떠나 그 먼 곳에서 치료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제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가 들려주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모두가 감탄했어요. 정말 한국 의료진들이 그렇게 친절했어? 병원 음식도 맛있었다고. 제가 경험한 따뜻함을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지역 암 환자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눴을 때였어요. 50여 명의 환자들과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진심 어린 보살핌이었죠. 그 후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에이미, 우리도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떤 병원이 좋은지 알려줄 수 있어? 저는 기꺼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나눠드렸습니다. 김미란 코디네이터의 연락처도 알려드리고 서울 아산병원의 시스템도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지난 여름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도 받고 그동안 그리웠던 분들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에 왔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한 말이죠. 병원에서 만난 이수진 간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에이미 씨,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강윤구 교수님도 제 검진 결과를 보시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완벽해요. 정말 모범적인 회복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에이미 씨, 혹시 다른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눌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는 매월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들과 만나고 있어요. 불안해하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드리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줄 거예요. 아이들도 변했어요. 잭은 대학 전공을 국제관계학으로 바꿨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 라이언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나중에 한국에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해요. 마이클도 회사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에이미 덕분에 한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됐잖아. 정말 신기해요. 저 하나의 병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얼마 전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의료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에이미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각종 행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환자를 가족처럼 보살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죠. 매번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청중들의 박수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저는 매주 김미란 코디네이터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아요. 에이미 씨, 요즘 어떠세요? 미란 씨,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2년 전 그 무서운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선물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남편과 나누는 대화,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였어요. 진정한 치료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환자를 향한 진심, 가족 같은 돌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따뜻함이 함께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타인의 따뜻함에 진정한 감동을 받으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그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